여기에 큐비오 한 번 드셔보시고 결정하세요.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보장. 육수 하나에 겨우 300원. 화학조미료 아닌 100% 자연유래 육수가 300원.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Next. 채널 차이나. 너 지금 찾아오면 너 맛있는 카레.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지구 살림템. 예스. 중국의 타마다. 채널 차이나. 빅팀. 북한간 물길을 따라 멋진 풍광을 만들어주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여행지 가평. 서울에서 1시간이면 닿는 곳에 위치해 부담 없이 떠나기 좋고 세계적인 음악 축제가 열리는 등 문화 감성이 풍부한 곳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옛 경춘선 철도 위에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공간의 재탄생. 아름다운 음악도시 가평을 만나봅니다. 공간이란 개념은 어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 같이 거기서 뭔가를 생각하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공간, 하나의 공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하나의 통로 역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1939년 처음 문을 연 가평역의 역사를 이어 80년 만에 새로운 기능의 음악역으로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진 음악역 1939. 그래서 이름도 1939년을 기념하고자 붙여졌습니다. 또한 선로를 따라 자리 잡은 기다란 역사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주요 시설이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경춘선이 이 가평 현재 이제 여기 이곳에 역을 이용을 하다가 10년 하반기에 새로운 역사로 옮기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 전철이 다니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이곳이 많이 좀 바뀌게 됩니다. 옛 가평역은 경춘선 복선 전철의 개통으로 선로가 바뀌면서 기차가 끊깁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가평역이 옮겨지면서 이곳은 폐역으로 남게 되고 수십 년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달리던 경춘선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후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지역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폐역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꿔지지도 않고 있고 벌어지는 상황에 우범죄로 전락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 미관은 상당히 좀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제방 같은 것을 없애가지고 어떻게 나눠져 있던 도시를 좀 합치고 또 이런 공간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어서 여기를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교통수단이었던 철길로 인해 오히려 지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이것을 음악을 통해 해소하고 사계절 내내 예술 교류를 하자고 탄생한 것이 음악역 1939입니다. 역사적, 공간적 상징성과 결합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누구나 음악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합 음악 문화 공간이 된 것인데요. 가평은 음악역 1939를 계기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음악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이걸 통해서 시내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은 오히려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즈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좀 접목을 시켜서 가평을 음악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뮤직블리즈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모티브가 된 것이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20여 년 동안 국제적인 재즈 음악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 쪽도 있고 홍콩, 핀란드, 네덜란드 그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입소문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평 하면 재즈, 재즈 하면 가평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가평하면 대학생들의 MT 장소로 보통 기억되는데요. 주말마다 통기타를 둘러맨 청춘들이 덜컹거리는 경춘선을 타고 몰려들었던 곳으로 젊음의 축제, 강변가요제까지 열리면서 음악과 낭만이 넘치는 청춘의 성지로 통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 연충지가 역할도 했고, 또 이런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청춘연화 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행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근교 중에 가장 많이 쳤던 곳이 가평군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그때는 이제 기차가 통일호랑 무궁화호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1시간에 한 번꼴로 기차가 섰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차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대학생들로 가평역 주변은 언제나 시끌벅적했는데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 청춘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 경춘선이 젊은 학생들 층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붐볐죠. 그때는 그 이동객들이 많고 처리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런 장사들도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평역 폐쇄로 한때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음악역 1939로 다시 활기를 찾는 중입니다. 가평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너무 시들해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사실상 다 비었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악역 들어오고 나서 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도 되게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앞에 공연장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 활동에 큰 영향도 주고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음악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 향기가 가득한 음악역 1939는 관객들과 만나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이곳을 통해서 문화와 대중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도 되고요. 또는 전문 음악인에게는 이곳에 와서 창작을 하고 또 녹음과 실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이 된 공간입니다. 음악역 1939는 음악적 영감과 감성을 가득 채운 365일 음악이 흐르는 공간인데요. 가장 중심부에 자리한 254석의 실내 공연장은 다양한 음악 공연과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이 펼쳐지고요. 자연에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야외 공연장도 있습니다. 광장에 보면 원형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앉았거나 또는 좌석을 배치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3,5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역 건물에 동영상을 같이 좀 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실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고 우리 가평 음악역이 어떤 곳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초대형 조형물 콘트라베이스는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밤이 되면 빔 프로젝트에서 건물을 향해 빛을 출력, 경쾌한 음악과 함께 화려한 영상이 건물 외벽에 쏟아지는데요. 마치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음악역 1939 스튜디오는요, 저희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인데요. 과거의 음색을 그대로 저장하고 기록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RS-88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음향 분야의 권위자 샘 도요시마가 음향 설계를 맡아 아름다운 울림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녹음실. 지하 광케이블로 연결해 50m 떨어진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실황의 음원들을 이곳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수 있는데요. 작업부터 공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음향적인 환경에 최적화를 이룬 한마디로 아티스트들을 위한 최고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악가 조수미, 가수 장기하 등 국내 수많은 음악인들이 녹음을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기하성 같은 아티스트도 와서 녹음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관내의 주민들이 이 레코딩실을 활용해서 녹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10,000원을 받고 또 녹음을 하는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음악역 1939는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아니면 쉽게 다가가기 힘든 녹음실을 지역 주민에게 활짝 열어주었는데요. 부담 없는 가격에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녹음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못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편하죠. 좋고. 만약에 녹음실이 없다면은 딴 데 나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녹음실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과 공간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밋밋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험이라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죠. 음악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녹음실에서 아티스트들이 녹음을 하고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재탄생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편하게 공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숙소도 마련해서 오로지 음악에 충실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음악역 1939입니다. 음악역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음악역은 과거에 가평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길도 없고 또 기차도 남겨두지 못해서 이곳은 음악역 1939가 구 가평역이었다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차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음악과 함께 옛 경춘선을 따라 달리던 낭만열차의 추억을 담은 공간. 구 가평역에서 마지막 기차가 떠난 후 10년이 지나 다시 돌아온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과거 경춘선이 다니던 철로를 복원해서 청량역에서부터 시작해 남춘천까지 운행되던 열차를 전시했는데요.
옛 역사의 흔적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 열차 덕분에 가평역과 경춘선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전에도 사실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고철과 달리 또 철도가 움직이지 않는 기차여야 하고 또 기차가 엔진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하더라고요. 엔진이 빠진 상태에서 쓸모있는 기차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달릴 때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햇빛을 좌우로 다 골고루 받게 돼서 이 녹슨 빈도수도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한쪽만 부식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옛 철로를 다시 살리고 한 번에 기차를 싣고 올 수 없는 힘든 여건 속에서 엔진은 부산 차량기지에서, 객차는 대전 차량기지에서 트레일러 같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일주일 만에 겨우 갖고 옵니다. 지금 40, 50대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옛날 경춘선의 추억을 좀 되살려 드릴 수도 있고요. 기차역을 모르는 MZ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가평역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차 내부도 그때 당시 가평은 군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요. 아, 여기 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멈춰선 기차 안에는 과거 가평역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단편시를 진열해 놓아 마치 경춘선 열차가 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여기 지금 와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사진이 여기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지금 그린 친구들 얼굴을 제가 보았거든요. 남자 친구들, 그리고 여자 친구들 여기서 지금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데 그때는 그 비둘기호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서민적인 그런 풍경이었죠. 양쪽으로 쭉 이렇게 이중식으로 자석이 배치됐고 서로 마주보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떤 놀이도 하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야기거리도 하면서 놀러 다녔던 그런 낭만이 아주 넘치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아련하지만 소중하게 남은 젊은 시절의 기억 한 편을 꺼내 몇 자 적어보기도 하는데요. 누구에게는 젊음의 낭만으로, 또 누구에게는 여행의 설렘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기 다른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추억의 공간으로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특히 주말만 되면 서울 쪽에서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 여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역이 굉장히 활기가 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저께 일 같으네요. 또 가평이라는 데가 조그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음악역이 생기면서 가평 사는 분들이 그전에 모르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단순히 음악이 흐르는 공간을 넘어 당시를 살았던 40대 이상의 장년층에게는 정겨운 추억을, 그리고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호기심과 흥미를 일으키는 세대를 한데 아우르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공간이란 부분은 결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공간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존재가 된다면은 사실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어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무엇인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악기 연주를 통해 음악을 알아가고 배우는 즐거움은 인생에서 꼭 한번 경험해봐야 할 멋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 이상을 체험하는 공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즐기고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매력적인 음악의 세계에 빠져봅니다. 제가 원래 가평에 그냥 친구랑 촌캉스를 하러 왔는데 이번에 숙소 앞에 보니까 음악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 하면서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많은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 미니 드럼 등 악기를 실제로 연주하면서 음악과 문화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음악역 1939에는 그런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교육참실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역에 오면은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음악의 선율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좋아하던 음악에 몰입하며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음악 감상실은 음악역 1939를 찾는 이들이라면 꼭 한 번은 들리는 곳입니다. 숨가쁜 일상으로 음악을 잊은 이들에게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전해주는 음악역 1939. 기차의 낭만을 닮은 음악의 낭만이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하다못해 팝송 트로트도 있는데 더군다나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재즈라는 장르를 선택해서 그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공연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장르 중에서 좋은 음악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지칠 때는 갖고 와갖고 멀티미디어를 가갖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감상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 한장져서 대단히 좀 자부심 느끼고 있어요.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역 1939는 지역 특성상 문화 나들이가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여유있고 편안한 영화 감상으로 목마른 문화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고요. 편안하게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북카페는 다양한 책이 구비돼 지역민들이 음악역 1939를 찾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가평역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조그맸죠. 예, 여기 좀 작고 그렇게 운치는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공연을 많이 자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저녁에 여름 같은 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와서 진짜 그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또 영화관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와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점 많죠. 이거 생긴 것부터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래서 느끼기 어려운 공간적 경험. 음악역 1939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그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의 추억과 기억이 고스란히 쌓여가면서 경험의 가치를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 변화 속에서 공간은 더욱 특별해집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음악역과 관련된 그 GSL 공연이라든지 피크닉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콘텐츠를 좀 마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됐으면 좋겠군 하고요. 또 음악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오게 되면은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체류하면서 작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 좀 더 각인 좀 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역 1939는
역사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사람과 물건을 나누던 곳은 이제 미래를 향한 음악 중심의 공간으로 새롭게 나아가며 문화와 예술을 나누고 있습니다. (15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고장. 뿌리 깊은 충, 효, 예를 숭상하는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진 청주. 도시의 한가운데 오래된 지역의 역사를 삶의 한 공간으로 조성했는데요. 충북의 유형 문화재는 물론 1500여 년의 시간을 버티고선 은행나무인 압각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15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죠. 지리적으로도 우리 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칼자본 직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빛나는 직지가 바로 이거 청주에서 탄생했고요. 이렇게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청주에는요,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의 근대 시간 속에서 뿌리내린 삶의 공간이 있는데요. 한 공간이 시대적 역할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역할과 쓸모에 대한 고민, 그리고 철거와 보존 사이에서의 갈등, 이 모든 물음을 현명하게 해결한 청주의 복합 문화 공간을 소개합니다. 1946년 해방 직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담배공장입니다. 면적만 해도 약 14만 제곱미터 였고요. 근로자들이 한때는 약 4,000명 정도가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1년에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였고요. 일단 여기에 그렇게 큰 담배 공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청주 인근에 많은 분들이 특히 시골 농촌에서는 담배 농사를 졌다는 얘기죠. 담배 농사를 져서 이곳으로 납품을 하면 여기서 이걸 담배를 생산해서 이제 전국으로 또는 해외로 이렇게 수출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렇게 드넓은 공장 건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 기계화 때문이죠. 지금은 생소한 연초 제조창이라는 이름의 공장은 1960년대 청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매일 힘차게 돌아가던 기계도 바쁘게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져 버렸는데요. 거대한 공간을 북적하게 채우던 삶의 온기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폐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칙칙하고 또 주변에는 향락적인 유흥업소도 많이 있고 해서 90년 후반쯤에 이제 이쪽에 슬슬 공장이 정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업할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근처에 이제 풀도 좀 많이 나고 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혐오스러운 장소? 또 여기가 희한하게 비둘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비둘기가 떼지로 다니면서 비둘기 분비물이라든지 아니면 깃털 같은 게 엄청 하여튼간 지저분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장소였었죠.
한때는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곳이었지만 시간이 멈춰버린 공장은 그 쓸모를 잃은 채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져 있는 곳에 비둘기와 비둘기똥, 그 켜켜이 쌓인 담배 냄새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약 10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공예비엔날레를 하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세계의 예술인들이 주목을 하게 됐죠. 사실은 그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부시고 아파트를 지면 주변에 집가가 오르고 상권이 형성될 테니까 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시민의 꿈을 담고 시민의 어떤 그런 이 사사로운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거를 한번 좀 결론적으로는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자. 아트 팩토리의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내자라는데 합의가 된 거죠. 옛 연초 제조창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이어졌습니다.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공장과 예술, 접점조차 없는 두 항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멈춰버린 공간이 가진 본래의 정체성을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문제는 리모델링 할 때 기본적인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그 공간에 대한 역사성과 스토리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이 담배 공장은 석탄을 뗐을 겁니다. 석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계를 돌렸겠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뗐죠. 그럼 기름을 떼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굴뚝 옆에 지하에 보일러실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굴뚝이 있는데 공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굴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굴뚝의 규모는 곧 공장의 규모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적어도 그 굴뚝만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 그래서 굴뚝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가 담배 공장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센터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나 문화재조청 본관, 그 다음에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이게 다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부지 활용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은 건물을 지키는 선택이 수용됐습니다. 연초 제조창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문화예술로 공간을 하나씩 채워나갔는데요. 과거엔 인생의 애환이 가득했지만 현재는 삶의 여유가 흐르는 공간이 됐습니다. 문화예술과 함께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열려있죠. 사실상 이게 좀 근대문화거든요. 50년, 6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근대문화를 파괴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파괴해서 공원 만들고 아파트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게 하나 쫙 있어서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뭐 현대박물관도 내려오고 또 이 건물이 공예적 어떤 문화의 창고로서 활동하게 되니까 이 마을이 무지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폐건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뭐 문화의 어떤 뭐 장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볼거리, 들을거리를 줄 수 있어서 참 좋지 않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연초 제조창의 창고였던 공간이 청주의 문화 중심지가 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걸려있던 공간이 이제는 시민들의 꿈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요. 동부
동부창고의 매력은 가까이서 외관을 둘러보고 또 그 안을 들여다볼수록 깊어집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동부창고인데 동부창고는 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동부창고만 10,000평 정도가 됩니다. 한 개 공간엔 생활문화센터, 또 공연연습장,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예술인들의 공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 창의예술교육 공간,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90% 이상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옛 청주 연초제조장 본관, 낡은 건물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바라건대 예술인 레지던시 마을을 좀 특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문화산업과 함께 여기서 머무르면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 꿈을 꾸는 정말로 시대가 원하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가면서 가치를 창조해내는 산업의 모습도 바뀌는데요. 동부창고의 재탄생 과정이야말로 현대에 등장한 아트팩토리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담배 대신 문화와 예술을 생산해내며 오늘날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청주시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동부창고에 대한 이제 리모델링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2014년부터 10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동부창고가 시민예술 놀이터 문화예술 공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동부창고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옛 시간이 그대로 담겨있는 모양새인데요. 연초 제조창 동쪽에 있는 창고라고 해서 청주 시민들의 추억과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공간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부창고의 각 건물 이름에서도 보통과는 다른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좀 동부창고에서 특이점으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부창고 각 동의 번호가 옛날에 사용했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동부창고는 시공과 철거를 반복해서 현재 그 각 동의 이름이 34동, 35, 36, 37, 38, 6, 8동, 총 7개 동에 남아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드는 것이야말로 동부창고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한 잔의 커피와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도 예술 작품 속의 일부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일상 속 예술을 접할 수 있고요. 지역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보여줄 수 있죠. 동부창고 8동 카페 C는 협업과 문화재생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960년대에 그대로 사용했던 목재 트러스가 천장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카페 테이블, 그리고 벽면의 작품, 그리고 미디어 모두 지역 예술 작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구상해 만들어진 카페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창고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온 폐목재, 그리고 전등 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작품들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카페C는 다양한 음료 판매와 더불어 마켓, 그리고 팝업 스토어,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청주 시민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부창고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민들의 창의성을 위해서인데요. 일반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명칭이 아닌 예술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문화 예술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터라는 공간을 생각하면 언제나 즐거움이 있었고 자유롭게 꿈을 펼쳐나갔으니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죠. 최근 지역산업이 이제 경제활동 중심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저희 동부창고는 문화로 있는 시민예술 놀이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서 예술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한 시민, 더 좋은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동부창고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창고는 시민들이 운영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예술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플리마켓 행사도 동부창고는 공간을 제공할 뿐 시민들이 직접 주도해 나가죠. 또한 문화예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행사는 오늘 처음이에요. 1회로 시작되는 건데 지금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청주에 그 공예 쪽이로나 아니면 시민 쪽으로 재능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더 못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합의되는 이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시민들은 더 이상 문화예술을 접하기 위해 어렵게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삶의 터 가장 가까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예술의 기본이 되는 창의성을 기르고 주체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죠. 저는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여기 옆에 초등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약간 폐허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이제 문화단지로 바뀌면서 제가 애들 오케스트라 연습장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되게 잘 봤는데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너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되게 자주 오고 있는 편이에요. 커뮤니티 플랫폼이라 불리는 곳 중 34동에는 목공예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장비의 접근성과 기술의 난이도 때문에 쉽게 해보지 못했던 목공을 이곳에서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일상 속 생활문화 가치를 실현하고 있죠. 사실 이 목공예실은 제가 초창기 준비할 때부터 좀 참여를 했어요. 기계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장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아무 거리낌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목공에 대한 부분은 시민 누구나라든지 아무나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부창고 35동은 공연을 위한 연습센터로 조성돼 있는데요. 곳곳에 연습실을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연주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한 마디 끝나고 다시 해볼게요. 이곳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한 시민 참여형 기획 공연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부창고의 모든 공간에는 시민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겉에 겉모습은 아직도 좀 오래된 모습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시설이 잘 돼 있고 청주에 이런 데도 있었구나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게 돼서 참 좋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악기 특성상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리가 높아가지고. 근데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민들의 예술 활동으로 채워가는 동부창고. 예술은 인간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 속에서 더 의미 있게 인생을 꾸려가는 일. 시민들은 동부창고 공간 곳곳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창조하고 또 교류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부창고가 지금 보셨지만 되게 예쁜 공간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회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공연, 버스킹 이럴 때 동부창고 많이 이용하죠.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뭐 여기 잘 살고 있었지만은 이용 못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여기를 또 이용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서 있는 이 무대에서도 3년 전에 저희가 사용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공간이 조금 더 생겨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뭐 너무 좋은 자리, 장소에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문화로 있는 시민예술 놀이터 동부창고.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던 공장의 창고가 이제는 지역 예술 문화의 거점이 되고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역사로 공간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 정체성 위에 자라나는 예술의 꿈은 현재의 새로운 가치가 됐습니다.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우리 문화재유창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문화재유창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고 문화재유창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꿈이 생겼고 또 문화재유창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등등의 그런 측면을 볼 때 되게 이 문화와 예술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공간이고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산업, 콘텐츠랑 이어져서 청주를 정말 새로운 100년을 이끄는 새로운 어떤 이 미래를 여는데 상당히 중요한 더 이상 담배는 생산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청주의 정말로 자긍심으로 거듭난 거죠. 쓸모를 잃어 멈춰버린 공간.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은 공간의 빛을 앗아갔지만 그래도 연초 제조창은 사라지지 않고 과거 속 영광의 역사를 더듬어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삶을 일구어 나가던 공간은 이제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시민들에게 꿈을 예술로 꽃피우게 하는데요. 문화 제조창과 동부창고를 바탕으로 한 청주 문화예술의 새로운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해봅니다.